이건 나중에 태윤이 수업 때를 위해서라도 녹화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fx. 자, 이러면은 극값을 가질 때는 반드시 극대극소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게 3차함수가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 그래프. 그러면 극값을 안 갖는 그래프 2번, 3번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완전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이런 상황이고요. 삼중근을 가질 때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경우. 이거를 우리가 fx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세 가지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f 프라임의 x의 그래프는 자 이렇게 극대극소 모두 가지려면은 서로 다른 두 식은 풀마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같은 내용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그림은 미분계수가 완벽하게 0이 되는 아주 특수한 형태인데 요거는 f 프라임 x 기준으로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해야지만 플러스 0 플러스 이런 식이 좀 되니까 요 2번 그림은 판별식 d가 0일 때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렇게 밑에 있는 두 개를 묶읍시다. 그 다음 3번. 자, 이렇게 완전히 떠서 가는 그래프는 미분계수가 0보다는 좀 커요. 변곡점의 접선이 0보다는 크기 때문에 요거는 f'x가 완전히 떠 있으면 됩니다. 플러스에 조금 플러스에 나중에 플러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요런 식까지 외웠을 때는 이제부터 정리합시다. 자, 극대극소를 가지려면 fx가 극대극소를 가지려면 반드시 요 그림이 돼야 되고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져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안 됩니다. 나머지 얘가 극값 안 갖고 극값 안 가질 때는 이렇게 x축에 완전히 접하거나 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눠서 3차함수는 외우시면 끝납니다. 근데 못 외우시면 당연히 문제 풀 때 약간 버겁기 때문에 얘네 정도는 외울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렇게 1번, 2번을 그룹으로 잡아주면 돼요. 그렇죠? 극대극소 모두 갖는다, 두식은 갖는다. 극대극소 안 갖는다, 접하거나 떠 있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끝나요. 별거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사차함수. 사차함수는 조금 더 설명할 게 많은데, 자, 요거는 일단 기본 개념은 요렇게, 왼쪽, 오른쪽 대칭 빼고는 요렇게 됩니다. 일단 다 그려줄게요. 이건 좀 디테일하게 봅시다. 그냥 디테일하게 외우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있는 그래프를 사차함수 다 보여줄게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1번. 사차함수까지는 외워주세요. 오차함수는 나도 몰라요. 그런 건 외운 적이 없어서. 자, 1번. 자, 사차함수. 이 1번 테마는 뭐냐면요. W 형태. W 형태가 되고요. 최고차는 양수라는 기준으로. W 형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극대값을 가질 때. 극대값을 가질 때라는 그림이고 W 형태는 크게 보면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왼쪽 극소값이 오른쪽보다 낮을 때. 짝꿍냉이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왼쪽 오른쪽의 높이가 똑같을 때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오른쪽이 밑으로 내려갈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W 형태가. 그러니까 이 그림은 F'X 그래프 기준으로는 다 비슷합니다. F'X는 요거 다 외워야 돼요. 크게 기억하면은 서로 다른 세실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텐데 1번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많이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가요. 많이 올라갔다 조금 내려가. 이 경우는 좀 디테일하게 본다면 F'X가 왼쪽의 넓이가 크고 오른쪽이 작을 때 그러니까 플러스 S1 마이너스 S2 이런 식으로 좀 잡았을 때가 왼쪽이 조금 낮은 건데 어쨌든 F'X 기준으로 서로 다른 세 점을 가질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완벽 대칭형 W는 2번 같은 경우는 왼쪽 오른쪽의 넓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2번 상황이 꽤 중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 S 여기 마이너스 S 간격이 똑같을 때라고 생각하면 돼. 어쨌든 서로 다른 세실근인 건 맞고요. 세 번째는 오른쪽이 더 많이 내려갔다는 거는 여기서 조금 올라가는데 많이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S로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오른쪽 넓이가 더 커요. 그러면은 세 번째 그림은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는데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합시다. 왼쪽이 작은데 오른쪽이 클 때.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S1 작은데 마이너스 S2가 클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세 개를 공통적으로 묶으면은 모두 F'X 기준으로 세 점에서 만난다. X축과 세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조금 외울 게 많죠. 그 다음에 자 1번은 이렇게 되고 자 2번부터는 이제 다 극대값을 갖잖아요. 2번부터는 극대값은 갖지 않는데 2번은 한실근과 한중근 한실근과 한삼중근 이렇게 가질 때 한삼중근을 가질 때 이런 느낌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요. 자 왼쪽에서 요 왼쪽에서 내려가다가 한번 미분계수가 완전히 0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삼중근이 되는 변곡점이 하나 존재할 때 이런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오른쪽이 될 수도 있거든. 오른쪽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여기 3중근 되고 다시 올라갈 때 이런 상황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비율대칭 암기를 합시다. 자, 이렇게 3중근이 되는 점 기준으로 y좌표를 좀 잡았을 때 이거는 조금 외워주는 게 좋아요. 자, 여기 극소 그리고 변곡점 이렇게 둘 사이 거리를 3으로 봤을 때 나머지 교점까지 거리를 1로 본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뭐 2대 1대1도 있긴 있어요. 2대 1대1. 이거는 여기서 또 한 번의 변곡점이 생기거든. 근데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고 어쨌든 3대1 정도로 좀 기억을 해주면 돼요. 3대1이 외우기 쉬우니까.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서요. 특수한 경우에서 예에서부터 극소까지 예에서부터 극소까지가 3대 요거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여기까지가 1 이런 식으로 쓰면은 조금 더 와닿게 되겠죠. 어쨌든 이런 그림이 한실근과 한삼등근이고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요 뒤에 나오는 차함수의 절대값 절대값 fx 빼기 t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한계다. 요 말 있으면은 이 그림을 좀 떠올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y는 t를 들어 올렸을 때 절대값 fx 빼기 t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fx에서 t를 뺀 그냥 요 자체의 그래프 그러니까 위쪽 그래프 얘를 x축으로 인정했을 때 아래쪽 부분을 위로 뒤집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이건데 나중에 자세하게 말해줄게요. 뒤에 나오니까. 근데 어쨌든 요 아래에 있으면은 그냥 얘는 실수전체에서 미분 가능. 그리고 t가 여기 있어도 실수전체에서 미분 가능. 근데 t가 살짝 위로 올라가면은 얘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 둘이 y는 t를 이렇게 그렸을 때 얘를 새로운 x축으로 본다면은 그러면 여기가 뾰족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두 개. 근데 이게 좀 독특한 게 얘를 y는 t라고 잡으면요. 여기보다 아래를 뒤집어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생기니까 여기는 미분 가능해져요.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하나.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한 개 때문에 요 그래프가 딱 될 수 있어요. 이것 빼고는 다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으면은 요 그래프를 조금 떠올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너무 어렵게 설명하진 않고 요건 어차피 뒤에서 또 나올 거니까 어쨌든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그림이 되려면요. fx가 이렇게 되면은 f'(x) f'x는 얘가 내려갔다가 0 됐다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처음에 이렇게 한번 접하고 마이너스 0 마이너스가 되고 다시 플러스가 되는 이런 상황. 이 그래프가 바로 f'x가 된다. 그리고 요 오른쪽도 좀 비슷하게 내려가다가 마이너스 올라가면 플러스가 됐다가 미분계수 0 됐다 다시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럼 오른쪽 상황은 보통 자 마이너스 찍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교점 생기고 한 점에서 접할 때 마이너스 플러스 0 플러스일 때 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보통 f'x는 한 중근과 한 실근을 가진다. 이런 느낌을 좀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두 개의 그림이 나올 수 있고 3대1 관계 이 그림은 그래도 기억을 해줍시다. 2번. 그럼 2번과 흡사한 거 3번이 있는데 3번은 비슷하긴 한데요. 3번은 그냥 얘는 쭉 내려가는데 미분계수가 살짝 바뀌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쭉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아니면은 쭉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미분계수가 살짝 바뀌는 그림. 얘도 극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좀 중요하지 않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대충 보고 간다면 fx가 이렇게 된다면 f'x는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질 때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1번 그림에선 이렇게 돼요. f'x가 여기서 미분계수가 마이너스였다가 조금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얘는 3참수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극대값이 낮아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마이너스 조금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상황이 됩니다. 뭐 어차피 중요하진 않은 그래프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3참수가 이렇게 떠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위로 올라가요. 극소값이 살짝 위로 가서 마이너스에 플러스에 조금 플러스에 플러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많이 올라가다가 조금 올라가다 다시 올라간다. 이런 느낌으로 써주면 돼요. 그냥 이런 상황이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으니까 기억해주면 되고. 자, 4번. 아주 특수한 상황. 4번은 fx가 4참수인데 2차 함수 개형. 2차 함수의 개형을 따를 때. 이때는 완벽 대칭형으로 이런 식의 fx 자체가 2차 함수처럼 그려져요. 그냥 완전 좌우 대칭. 이런 식으로 좀 그려질 때 라는 상황은 아주 특수한 상황으로서 f'x가 3근을 가질 때 이런 상황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여기 x축을 기준으로 f'x는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서 한번 접하고 다시 쭉 위로 올라가요.
이 3차함수는 애초에 점대칭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면적이랑 이쪽 부분의 면적이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굴곡이 같아지니까 4차함수지만 2차함수처럼 생길 수 있다. 요거는 의외로 가끔 좀 극단적인 상황에서 좀 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프 추론할 때 그래서 알아는 둡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W랑 3대 1이요. 그 W 개형이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중간에 그 한 번 스탑하고 가는 두 개형. 걔는 정말 시험에 잘 나오고 4번은 좀 극단적일 때 살짝 한번 떠올릴 때 좋고요. 3번은 솔직히 거의 좀 중요도가 많잖아요. 왜냐면 허근 자체를 우리가 크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다 정도로 기억해서 지금 했던 1번, 2번, 4번 그래프가 왜 되는지를 좀 분석을 하고 어느 정도는 좀 암기를 돼야겠죠. 그 정도로 기억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 잘 나와 있는 거를 좀 축약해서 설명했는데 다 외워주시고 어차피 보기 문제는 뒤에서 좀 할 거니까 여기랑 다 똑같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그래프 추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참고로 여기 문제는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문제는 풀지 맙시다. 문제는 풀지 않아도 되는데 설명은 들어주는 게 이번 시험에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음. 어차피 요건 기말고사 때 한번 다시 하긴 할 거예요. 자, 1번부터 보시면은 자, fx가 극대극소를 가질 때라고 했으니까 기본 추론 fx는 요렇게 돼야겠죠. 올락올락 이런 식으로 좀 돼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건 fx가 이렇게 되면은 f 프라임 x는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를 가진다. 이렇게 개형을 보시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은 서로 다른 두 식은 f 프라임 x 기준으로 서로 다른 두 식이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끝입니다. 자, 이렇게 접근했다 치면요. f 프라임 x 기준으로 미분했을 때는 3x 제곱 플러스 2의 a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자, 판별식 4분의 d 요거는 b 프라임 제곱 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빼기 ac 3의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은 될 거고 요거 공통인수로 묶어서 인수분해하시면은 a-1로 묶였을 때 a 빼기 4가 0보다 크다. 즉 a는 4보다 크다 또는 a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1번 답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2번. 2번은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요. 좀 더 좋은 풀이를 알려줄게요. 자, 2번 fx가 극값을 갖지 않을 때 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런 상황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한번 완전히 미분계수 0되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 아니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가는 그림 이게 3차함수가 극대극소가 없는 그래프야. 그리고 얘는 f'(x)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 점에서 접할 때 아니면 붕 떠있을 때 이런 상황을 합쳐서 쓰시면 돼요. 그럼 이러면은 둘을 합치면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고 나왔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근데 애초에 이런 풀이보다는 4차함수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풀기 위해서 여사건으로 푸는 걸 좀 더 추천합니다. 자, 뭐냐면 1번에서 우리가 답을 냈잖아요. 1번에서 답을 냈는데 그러면 1번은 극대극소를 갖는 거고 2번은 극값을 안 갖는 거죠. 그럼 1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집합을 좀 풀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1번 개념을 반대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얘를 부정한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깔끔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얘를 완전히 여집합해서 그리고 4차 함수는 또 이렇게 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바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만 외우고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는 느낌을 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A는 4보다 크다 또는 A는 1보다 작다 이거였을 거예요. 그럼 이 답을 부정하면 2번이 됩니다. 2번 부정하면은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2번 답을 바로 쓸 수가 있죠. 그렇게 연습을 해주면 돼요. 그럼 준비 단계 이렇게 볼 거고 변형 문제 극값을 갖는다.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근데 이건 뭐 변형 문제는 똑같으니까 어차피 지금 문제 풀 건 아니기 때문에 발전 문제. 근데 얘도 똑같기는 한데 가볍게만 봅시다. 자, 여기 또 그냥 대표형처럼 똑같이 풀어봐요. 자, 3참수는 최고창이 양수인데 극대극수를 모두 갖는다. 그러면 fx가 이렇게 되면은 f 프라임 x는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를 가지면 극대극수를 모두 갖게 될 겁니다. 그럼 gx는 극대극수를 갖지 않는다. 어쨌든 극값을 가지 않으니까 gx는 3참수가 이렇게 극대극소를 갖는다고 쳤을 때 그럼 g 프라임 x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는데 이 그래프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히려 얘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1번 같은 경우는 f 프라임 x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2번은 g 프라임 x의 판별식은 d가 0보다 크다에 반대니까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풀면 매우 깔끔하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극대극소 모두 가지니까 이거 그냥 두 번 미분해 봅시다.
f 프라임 x는 3x 제곱 빼기 2ax 플러스 a제곱 빼기 2a. 요거의 판별식 d는 0보다 크기 때문에 4분의 d 한번 써보시면은 a제곱 마이너스 3의 a제곱 마이너스 2a. 이게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6a가 0보다 크니까 요거 마이너스 2로 나누면 a제곱 빼기 3a가 0보다 작고 a의 a 빼기 3이 0보다 작으니까 a는 0과 3 사이. 1번 답은 이거와 요거 하나랑 그 다음 2번 답 g 프라임 x의 판별식은 또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극대극수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g 프라임 x 따로 유도하시면요. 얘는 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5a 빼기 4. 자, 요거의 판별식 4분의 d2는 a 제곱 빼기 5a 플러스 4고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지막에 공통범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a 마이너스 1에 a 빼기 4는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래서 a 범위는 1에서부터 4까지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a는 1에서부터 4까지. 갑자기 렉이 좀 있네요. 한번 쭉 갈게요. 나보다 살짝 들려 있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둘의 공통범위 구하시면 되니까 0과 3 사이, 1과 4 사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얘가 둘의 공통범위는 a는 1에서부터 3까지 이런 느낌으로 답을 써주시면 정답 되겠죠. 오케이, 이런 느낌을 좀 풀어줄 거고 다음 거 봅시다. 자, 2번 주어진 구간에서 그 값을 가질 조건은 뭐 맨날 나와요. 근데 이게 왜 나오냐면은 이건 극대극소에 포함이에요. 왜냐면 얘가 주어진 그래프에서 극대극소를 모두 가진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극대극소 시험 범위에 충분히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단원도 해주긴 해요. 약간 그렇게 기억하고 이거 그래프 잘 그려주셔야겠죠.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확하게는 1번도 나올 수 있어요. 1번도 어쨌든 뭐 극대극소를 갖는다, 극값 안 가진다라는 것도 그래프 추론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유형 1번, 2번은 시험 범위가 맞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게 잡아줄 때. 그래서 2번 1-1과 2 사이에서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다.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은 f'x랑 fx를 둘 다 그리는 걸 추천합니다. 자, 3참수 fx는 얘가 -1과 2 사이에서 극대극소 알파 베타를 모두 가지셔야 되고요. 알파 베타 모두 가지셔야 되고 이걸 f'x 그래프로 옮기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이 두 실근이 -1과 2 사이에 모두 낑겨 있어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참수의 근해 분리 패턴으로 좀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그림이라면 두 근 사이에 알파 베타가 있는데 사이값 정리 못 쓰니까 1번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이거 꼭 써줘야 돼요. 참고로 D가 0이면 애초에 극대극소가 없습니다. D는 0보다 크다. 그리고 이게 사이값 정리 쓸 때 아니면 판별식 D를 쓸 때 외우는 방법이 이 두 근 사이에 숫자가 하나라도 낑겨 있으면은 안 써도 된다고 했었죠. 이게 사이값 정리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 얘는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없으니까 써줘야 돼요. 그 다음 2번은 마이너스일 때도 위쪽, 2일 때도 위쪽. 그리고 이거는요. 는 생각해요. 얘가 마이너스를 얘가 2라고 생각하면은 안 돼. 왜냐면 분명히 마이너스1과 2 사이에서 극대극소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요게 마이너스1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가 2면 안 돼요. 그래서 알파 베타랑 마이너스1과 2가 겹치면 안 된다라는 거 좀 디테일하게 봐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무조건 0보다 크다. 얘가 0이면 안 된다. 그 다음 f 프라임 2도 0보다 크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 두 근 사이 낑겨 있는 패턴은 반드시 축의 위치도 봐야 돼요. 3번 마이너스 2분의 b 대칭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 네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시간상 귀찮아서 시험 범위도 시험 범위라고 하면 맞는데 근데 귀찮아서요 솔직히 이거 보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미분했죠. 미분했고 그러면 요거 풀면은 이제 A는 3보다 작다. 이거 1번 범위에서 나오고 2번 범위, 3번 범위는 둘 다 미분한 식에 대입해서 A는 마이너스 9, A는 0 사이. 그리고 마지막 추계 방정식 X는 1이래요. 이거는 요 3X 제곱 빼기 6X니까 마이너스 2분의 B 하면은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6, 1. 그래서 축은 1이니까 마이너스 1과 2 사이 있다. 문제 없으니까. 공통범위. 하나, 둘, 그 다음 셋의 공통범위는 A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예요. 그럼 밑에 거는 계산까지 해줘야겠죠. 이거는 둘 다 좋아요. 387, 388. 둘 다 이번 시험에 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근해 분리요. 여기 패턴은 근해 분리인데 고1 때는 근해 분리가 그 2차 분형식 내용이 분명히 있었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시험에 잘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다들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니까. 근데 그때 그래서 아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공부 안 해야지 이렇게 했던 애들은 이거 무조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 물론 여러분들 상식에서 근해 분리를 왜 모르지? 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실제로 엄청 많아요. 이거 왜 이렇게 돼요? 라고 하는 질문 굉장히 많으니까 혹시 근해 분리 자신 없다. 내가 내일 1월 부충 때 원하는 친구들을 한번 해줄 테니까 아진이 내일 2시에 올 거고 똑같이 우진이 4시에 올 거거든요. 학원 겹치는 시간. 그래서 뭐 아진이 잘할 텐데 우진이 혹시 근해 분리 좀 헷갈리면 물어봐 주셔야 돼요. 이거는 모르면은 애초에 이 문제를 맞출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387번 은 볼 거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러면 f 프라임 x는 3x 제곱 플러스 2의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a 이렇게 잡고요. 웬만하면 둘 다 그려주세요. fx를 좀 그려주면요. 습관은 좋아요. 얘가 극대값 알파, 극소값 베타를 좀 지점을 잡아주는데 알파는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 있어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 그 다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해서 극소값 가져야 되니까 한 마이너스 1 중간에 쓰면 되겠지. 자, 이 그림을 fx라고 생각하고 f 프라임 x로 옮기면 일단은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가질 건데 여기서 알파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 있어야 되고요. 베타는 마이너스 1은 오른쪽이고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랑 알파 베타가 겹치면 안 돼요. 그거까지 기억하면은 자 1번 판별식 D 알파 베타 사이 숫자 낑겨 있으니까 사이값 정리 때문에 굳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2번 얘는 마이너스 1 대 위쪽 마이너스 1 대 아래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만족하면 되겠고요. 3번 이 경우는 축을 따지지 않는다. 그냥 편법이긴 하지만 귀찮아서요. 마이너스 1 기준으로는 축이 왼쪽 오른쪽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이너스 2보다는 무조건 오른쪽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축을 쓸 수는 있는데 어차피 2번만으로 좀 커버가 되니까 이 경우에선 축을 안 쓰고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자 f 프라임 마이너스 2 요거 미분 때려서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12 빼기 2 곱하기 2 빼기 4의 a 플러스 1 더하기 a는 0보다 크다. 얘 풀면 되고요. 그 다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3 빼기 2의 a 플러스 1 플러스 a는 0보다 작다. 요거 둘을 연립해서 a 범위 구하시면 된다라는 느낌으로 풀어주면 돼요. 어차피 뭐 요 정도 부등식은 알아서 쓸 수는 있을 테니까 어렵진 않은데 오히려 이 근해 분리 이 그림 잘 잡고 근해 분리 넘어가는 패턴에 항상 좀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발전 문제하고 잠깐 쉴게요. 요 유형까지는 하고 싶시다. 자 그럼 388번 이거는 좀 다르죠. 이게 뭐냐면요. 3참수의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 사이를 있는데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인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이렇게 3참수를 그려줘요. fx. 그러면 극대극소가 있다고 하면은 전제 조건이 두 실근을 갖긴 해야 돼요. 알파 베타. 근데 x는 a가 극대가 되는 점, 극소가 되는 점 사이를 지난다. 여기에 x는 a가 있어요. x는 a. 이게 왜 발전인지는 미분을 해보면 좀 알게 될 텐데 f 프라임 x 그래프 보면은 아까랑 비슷하게 알파 베타 사이에 x는 a가 있어요.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너무 뻔한데요? 판별식 d가 이제 0보다 커야 되고 d가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건 생략해도 되고 f 프라임 a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축은 모르니까 안 따져도 돼요. 맞는 개념인 건 맞아.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얘도 a가 들어가 있고 얘도 a가 들어가 있으니까 범위는 약간 신경 쓰면서 갈 필요가 있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f 프라임 x는 3x 제곱 빼기 2ax 마이너스 100이다. 자 여기서 반드시 만족하는 식은 f 프라임 a가 0보다 작으셔야 돼요. a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얘가 3a 제곱 빼기 2a 제곱 근데 그냥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한 건 사실인데 어쨌든 3a 제곱 빼기 2a 제곱 마이너스 100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a 제곱이 100보다 작고 a는 10과 마이너스 10 사이 있다. 이렇게 풀리거든요. 답이 19개 맞잖아. 크게 신경 쓸 거 없나? 기억이 좀 아리까리한데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만족하거든요. 왜냐면 A일 때 R이 있으니까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약간 판별식 때문에 걸리적거릴 수 있는데
오히려 x가 a보다 아래 있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무한대랑 마이너스 사이에 실근 하나 존재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랑 또 무한대 사이 실근 하나 존재하니까 무조건 또 두 실근 가능니까 문제 없어요. 그냥 답은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0과 마이너스 10 사이의 정수의 개수는 10 빼기 마이너스 10 빼기 1개. 답은 19개. 이렇게 쓰면 정답이 됩니다. 생각보다 쉽게 그냥 풀어내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 둘은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실제로 시험 범위 들어간다고 치면은 극대극소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니까 여기는 근해 분리 패턴 완벽하게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해줍시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 시험 범위에 나오진 않겠지만 알아두시면 좋다. 그러면은 여기 1번, 2번까지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문제 풀어드리는 걸 좀 추천하고 그다음 요걸 하기 전에 이제 극값을 가질 조건 봤으니까 내가 순서 좀 외워놨거든요. 앞에 있는 이제 대칭성 따지는 그래프 그리고 뒤에 있는 그래프 추론 약간 이렇게 넘어가면서 진행을 해줄게요. 여기 단어는 시험 범위 지금부터는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빠르게 설명하고 시간 질질 끌게 하진 않을 테니까 기본 개념 정도는 반드시 익혀주는 걸 추천을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3시 5분부터 진행을 해보도록